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치료할 게 많으신 환자분이셨는데 치료할 게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순서로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졌었는지 사진이랑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치아가 한두 개의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한두 개 정도의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과정은 인레이를 하게 되는 경우면 충치를 제거해서 본을 떠서 인레이를 만들고 끝. 혹은 신경치료 후에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보통 2번 내지 3번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하면서 그래도 이 경우는 이제 한 5번 내지 6번의 내원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치료할 게 많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치료 기간이나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치료할 게 많으셨던 환자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 계획이랑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 엑스레이 사진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지금 제가 치료를 했던 게 오른쪽 위에,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인데요. 오른쪽 위에 이 크라운이 경계 부위도 많이 떠 있고 크라운 하방으로 충치가 있으셨어요. 크라운을 치료하고 나면 꼭 인전면에 그 옆치아들의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임상에서 아무래도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하면서 삭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버가 한 번씩 옆치아를 긁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옆치아에 충치가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작은 어금니도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거의 신경 있는 데까지 충치가 진행되어 있었고, 반대쪽도 보시면 작은 어금니에 이만큼의 충치, 그리고 큰 어금니도 속으로 이렇게 썩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니 같은 경우도 신경치료 했는데 뿌리 끝쪽에 염증이 잡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 2개 치아에 대한 크라운 치료가 필요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크라운 앞치아가 여기가 이만큼 썩어 있어서 이 치아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얗게 아말감으로 떼어져 있었는데 아말감 밑으로 충치도 있고 아말감이 좀 넓어서 이것도 치료를 하게 됐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른쪽 위에 크라운 치료, 그 다음에 얘도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이 치아도 충치가 깊어서 얘와 얘는 크라운 치료를 했었고요. 여기 2개는 얘는 크라운을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크라운을 진행을 했었고, 앞에 치아는 속으로 많이 썩어 있었는데 크라운을 제거하고 보니까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얘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충치가 깊지는 않아서 인레이 치료를 했었고요. 이쪽에 아말감 제거하고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말감 제거하고 충치를 제거하고 나니까 치아가 많이 없어져서 얘네도 크라운 치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면서 중간에 환자분께서 앞니가 가지런하지 않아서 가지런한 앞니를 원하셔서 앞니에 대해서는 부분 교정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치료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한쪽씩 접근을 하게 돼요. 왜냐면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양쪽을 동시에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크라운 하나하나들이 치료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한쪽을 크라운 치료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반대쪽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는 정해서 치료를 했었고요. 전체적인 기간은 교정과 임플란트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대략 한 5개월 정도 치료를 치과에 다니시면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럼 사진을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 오셨을 때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쪽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많이 썩어 있어서 이게 이제 크라운 치료를 했던 치아고, 금니도 겉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속으로 충치가 보이고 해서 금니를 제거하고 다시 치료를 하게 됐었고요. 이거는 이제 왼쪽 위인데 왼쪽 위에도 아말감 밑으로 이제 깨져 있고 충치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는데 충치가 꽤 깊어서 제거하고 나니까 신경치료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됐었고, 얘도 옆으로 사이 충치가 있었는데 충치가 깊어서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왼쪽 아래의 모습인데요. 엑스레이에서 보셨던 금니 2개 중에서 뒤에 거는 그래도 염증은 있지만 재신경 치료를 하고 다시 크라운 수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치아는 속으로 너무 썩어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맞닿는 이 작은 어금니가 보이면 여기가 까맣잖아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사이에 충치가 있어서 얘는 인네이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이건 이제 오른쪽 아래인데 아말감이 이제 사이 충치가 있어서 이와 같이 떼었었는데 금이 가고 깨지기도 했고 속으로 충치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아말감 제거하고 인네이로 할 수 있으면 인네이로 하고 너무 깊으면 크라운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충치까지 다 제거하고 나니까 치아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씹는 면 쪽에. 그래서 인네이로 치료를 했을 때 치료의 안정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정성이라는 거는 넓은 부위는 인네이를 치료해도 만약에 이게 금으로 치료를 한다면 이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금 인네이 같은 경우는 잦은 탈락이 예상이 되고요. 치아생라는 뭐 이맥스나 이런 거 저희가 쓰고 있는 이맥스 인네이를 한다고 해도 부위가 워낙에 넓으면 씹는 힘을 못 견디고 이맥스가 파절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네이 치료는 못하고 크라운 치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치료하면서 중간에 찍었던 사진인데 왼쪽 위에 아말감 제거하고 보시면 이런 데 이제 충치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충치를 제거하면서 꽤 깊어서 신경치료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 왼쪽 아래 크라운 밑으로 충치가 많이 깊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씌웠던 치아라서 이렇게 썩고 있는데도 이제 통증은 전혀 없으셨어요. 하지만 통증과는 무관하게 이와 같이 크라운 밑으로 거의 잇몸 속으로 다 썩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얘는 살리기는 어렵고 이 치아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됐었죠.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심은 모습이고요. 뒤에 치아는 이제 크라운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레진 코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이 틈으로 사진에선 잘 위에서 찍은 거라 보이진 않겠지만 틈이 벌어져 있고 틈으로 충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레진 코어를 다 제거하고 재신경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앞에는 인네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치료 결과는 오른쪽은 2개의 치아를 크라운 수복을 진행을 했었어요. 오른쪽 위에 금리 제거하고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크라운도 밑에 충치가 있어가지고 크라운을 제거하고 다시 신경치료를 해서 제 크라운을 이와 같이 씌운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도 충치가 깊었기 때문에 신경치료하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2개를 같이 씌웠습니다. 아말감도 레진으로 바꿨는데요. 환자분께서 이왕 치료하는 거 이제 입안에 검은 게 너무 싫다고, 이 아말감이 충치가 깊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말감을 교체하게 된 건지 심리적인 이유가 많이 컸죠. 입안에 검은 게 보이는 게 너무 싫고 이왕 고생하는데 좀 더 깨끗한 치아를 갖고 싶다는 그런 그 바람이 있으셔서 아말감도 제거하고 그냥 레진으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왼쪽 위에 치료 전후인데요. 보시면 충치가 깊었던 이 치아와 이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수복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사진엔 잘려 있지만 이 뒤에 아말감과 이 작은 어금니 아말감은 레진으로 교체를 해서 치료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왼쪽 아래 모습인데요. 이 크라운은 신경치료를 해서 이와 같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다시 바꿨고요.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이 썩어서 발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지르코니아 보철로 마무리를 했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아랑 다른 게, 자연치아는 한번 접착제로 붙이면 크라운을 그냥 뺄 수는 없거든요. 이걸 자르지 않는 이상 뺄 수는 없는데, 임플란트는 이렇게 나사 구멍을 저희가 형성을 해놓으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이건 이제 레진으로 막아놓은 모습인데 나중에 필요할 때 레진을 제거하고 나사를 풀러서 임플란트 크라운을 뺄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쓰다 보면은 뭐 나사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이 틈이 살짝 벌어져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하게 임플란트는 가만히 있는데 자연치아는 앞으로 약간씩 이동하는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틈이 좀 벌어져서 음식물이 끼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치료를 해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나사구멍을 미리 형성을 해놓으면 임플란트를 필요할 때 빼서 저희가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훨씬 용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가끔씩 이제 임플란트 심었는데 씹는 면 쪽에 검은색 구멍이 있어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내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말감이랑 옆에 사이충치 있던 데는 보시는 것처럼 치아생라는 인네이로 진행을
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경치료는 하지는 않았고 아말감 제거하고 충치를 제거한 이후에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레진으로 단단하게 채워 넣고 치아를 다듬어서 보시는 것처럼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마무리를 했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크라운이라는 거는 뭐 반드시 신경치료를 해야 진행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결국에 크라운도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치료 중에 하나고요. 치아를 빼지 않고 살려서 쓰기 위한 치료 중에 하나인데, 인내이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치아가 많이 상했을 때는 신경치료 유무랑은 상관없이 이와 같이 크라운 수복을 통해서 그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치료 안 하고 크라운을 해도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할 수 있으면 신경치료를 안 하고 크라운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죠. 좀 전에 붙였던 것처럼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했을 때 속으로 만약에 충치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진행이 되더라도 신경치료가 되어 있으면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면 만약에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증상이 생길 테니까, 실이 되든지 씹을 때 아프다든지 그런 느낌을 인지하게 되니까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신경치료 안 할 수 있으면 일부러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하지는 않고 크라운이 필요할 때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크라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치료했던 엑스레이를 보면 이게 초진 엑스레이고요. 이제 치료 과정 중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엑스레이 상에서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치료 과정에서 찍었던 건데, 보시면 아래는 크라운으로 바뀌어 있고 지금 교정장치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치아 배열이 약간 틀어져 있어서 그걸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장치를 붙여서 부분 교정을 앞니 쪽은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심은 모습입니다. 발치지식 식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빼고 바로 심은 거예요. 뿌리 쪽에 이렇게 이 부분이 약간 어둡잖아요. 주변에 비해서 치아가 있던 자리는 어둡고 뿌리 밑으로 신경관까지 거리가 충분하고 밑에 뼈가 충분히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고민하지 않고 발치식 식립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치료가 다 마무리된 다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여기는 신경치료 없이 그냥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위에는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했고 임플란트 크라운까지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 이게 치료 마무리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체크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임플란트 주변에 뿔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어두웠던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잘 차서 이와 같이 안정적으로 입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니도 이 와이어는 이제 저희가 교정을 하고서 치아가 틀어지지 않게끔 치아 안쪽에, 혀 쪽에다가 가느다란 와이어로 유지장치를 붙여놓는데 유지장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다른 치아들도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보기가 아주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치료할 게 많은 경우에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실 부분도 있는데, 치료할 게 많으면 물론 그만큼 시간은 좀 걸리게 되죠. 치아 한두 개 치료하는 거랑은 달라서 치료할 게 많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도 여러 개를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믿고 시간 들여서 치료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그만큼 좋은 결과도 있고, 또 그때부터 새로 치료한 이후 식사도 잘 하시고 또 모양적으로도 훨씬 예쁘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증례를 가지고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